미국 대통령이 되기까지 단 일주일이면 충분했던 도널드 트럼프. 그가 그리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그리는 미국의 그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선 상황 간략하게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오게 됩니다. 매직 넘버 270을 훌쩍 넘는 291명의 선거인단을 지금까지 확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경합주에서의 승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무려 1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 모습들 보였는데요. 이전에 민주당이 승리했던 경합주에서도 공화당이 다시금 우위를 차지하는 모습들 이번 대선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공화당 쪽으로 좀 심리가 기울지 않았나 싶은데요. 상하원도 한번 같이 보시죠. 상원 이미 공화당이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과반 50을 넘는 52석을 확보한 상황인데요. 과연 민주당이 얼마나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을지, 그래서 균형을 조금이나마 맞출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원은 아직까지 꽤 많은 지역에서 개표가 진행 중이어서 어느 누구 측의 승리를 확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공화당이 207석을 차지한 가운데 과반 218석에 좀 더 가까운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또 앞으로 줄 사인들 어떤 게 있을까요? 관세 매우 중요하겠죠. 보편 관세 최고 20%, 대중 관세 최고 60%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중국과의 무역이 뚝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국가들과도 무역 전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런 무역 전쟁이 미국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역할을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는데요. 만약 중국만 이런 무역에 보복을 가하게 된다면 GDP 하락률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승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국 외에 다른 국가들 유럽이나 멕시코 등지도 함께 보복을 가하게 된다면 미국의 GDP는 더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이민 정책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죠.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 추방시키고 국경벽을 완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있는데요. 모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보다 조금은 약한 2020년 이후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만 추방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불법 이민자가 미국 내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은 좀 더 저렴한 노동력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도 이렇게 단계별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노동력 공급 그리고 또 소비, 수요 측면 모두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주는 시그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세금 측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명목세율을 인하하고 다양한 소득공제를 포함시켰던 TCJA가 지금 연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법인세도 15%로 낮추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었죠. 이런 각종 세금 인하 정책으로 미국의 부채는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8년 기준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16%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게 블룸버그의 분석인데요. 이에 따라서 당연히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겠죠. 지금 해리스 후보와의 비교했던 차트가 되겠는데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이럴 것이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GDP 많이 오르기는 하겠지만 인플레이션 함께 오를 수 있다라는 게 블룸버그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이런 것을 반영해서 10년물 국채금리 4.4%대까지 크게 뛰어오르는 모습들 나타냈었고요.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겹쳐지면서 달러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103 수준에 머물러 있던 달러 인덱스가 밤사이에 105까지 치솟았죠. 어제 이미 국내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 바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시장에 또 국내 시장에까지 어떤 영향을 줄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은
연준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이면 연준의 기준금리가 발표될 텐데요. 일단 이렇게 밤사이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고 강달러 현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11월 FOMC 기준금리 전망치, 시장은 베이비컷을 정말 압도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1월에 베이비컷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시장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더뎌질 수 있다, 속도가 느릴 수 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베이비컷 0.25%포인트 인하가 된 뒤 한 두 차례 정도 더 내년에 인하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3% 후반대, 4% 초반대에서 계속해서 동결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0일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타이틀을 갖게 되는데요. 그 이후 금리가 굉장히 떨어져도 느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정말 많은 기준금리를 선반영해서 움직였던 시장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는 다시 한번 계획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인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대통령으로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죠. 모든 것을 바꿀 트럼프가 돌아옵니다. 전략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